기본적으로 뭐 유형에서 무형, 제품에서 서비스,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개인 기업 정부의 경쟁 우위 중심축이 변화를 하면서 전문 소프트웨어 인력 수요가 점차 증가를 하고 있는 배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산업에 소프트웨어가 기반 기술이 되고 산업 경쟁력의 그 핵심 요소가 되는 그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가 도래하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저희가 그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를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스프릿 통계 홈페이지에 보시면 보실 수 있는 자료인데요. 실제적으로 여기 보시면 7,551억 달러에 이르는 상당히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일례로 저희 소프트웨어 산업인력 현황을 보시면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볼 때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는 점점 커져가고 소프트웨어 산업은 점점 활성화돼 가고 있는데, 저희의 그 소프트웨어 산업 인력 현황은 제자리 걸음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소프트웨어 융합 교육의 필요성의 증가를 요소로 꼽을 수 있는데,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판 TV, LED 패널, 많은 분들이 주요 산업이라고 생각하시는 휴대폰 분야보다는 소프트웨어의 그 규모가 상당히 큰 게 그래프로 보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소프트웨어가 모든 산업의 기반 기술로 사용이 되면서 결국은 지식 창조형 신융합 인재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 이멀징되는 뉴 테크놀로지, 그래서 클라우드, 빅데이터, 핀테크 등 그 IT 기반의 융합 산업이 대두가 되면서 결국은 도메인 지식과 소프트웨어 지식을 겸비한 소프트웨어 융합 인재 양성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교양 교육의 확산 필요성 증대를 세 번째 그 배경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실제적으로 서비스업이나 전산업, 제조업보다는 상당히 부가가치율이 급격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래프를 보실 수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산업이 실제적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모든 산업, 그러니까 전공자뿐만이 아니고 비전공자들에게까지도 논리적인 문제 해결과 컴퓨팅적인 사고가 전문 소프트웨어 관련 직군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직군에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 영국, 미국, 일본 등 여러 가지 국가들에서 조기 소프트웨어 교육뿐만 아니고 실습 위주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미국 컴퓨터 학회하고 정보과학교사협회가 컴퓨터 사이언스 표준 커리큘럼을 개발을 하고 각 주에 보급을 해서 각 주마다 다르게 주의 상황에 맞게 변형시켜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대입 시험에서 90%가 컴퓨터 과학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서도 초중고 정보기술 교육을 의무화하고 주목할 점이 정보기술 과목 전체 시간 수의 70% 이상이 실습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도 물론 정보 과목의 프로그래밍 내용이 80% 이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그 ICT라는 활용 중심의 그 과목을 상당히 강조를 했었는데 2013년 7월에 그 컴퓨팅, 그래서 코딩 중심으로 전체 과목을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단순히 산업 전반에서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사용되느냐라고 하면 암묵적으로 소프트웨어 그냥 프로그래머만 사용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프트웨어가 전체 산업 부분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표를 만들었는데요. 실제 기획 부분에서도 산업별 도메인 지식뿐만 아니고 기획력, 문제 해결력, 프로젝트 관리력 같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관련 지식이 필요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발 테스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소프트웨어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코딩과 프로그램 능력이 당연히 필요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마케팅 부분에서도 결국은 소프트웨어의 서비스와 추세,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 대응해서 소프트웨어 제품 기술 전 분야에 대해서 업무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력이 필수화되고 있다. 그리고 기술 지원 같은 경우에서도 당연히 소프트웨어 기술, 업무 이해 이런 능력들이 많이 필요해지고 있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연간 1,613억 원의 그 규모의 다양한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 지원 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간략히 이제 두 가지만 보여드렸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소프트웨어를 교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산업에서는 실제 소프트웨어 코딩 능력이 없다. 소프트웨어 교육을 대학교에서 받고 와도 충분하게 바로 실무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이런 문제점들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이러한 5가지 매스메릭스, 프린시플, 프랙티스, 어플리케이션, 툴 이런 5가지의 소프트웨어 관련된 필수 교육 내용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많은 대학들이 이 5가지 요소에 따라서 교육을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매스를 더 중요시해야 되냐, 프랙티스를 중요시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실제 소프트웨어 교육의 문제는 배합의 비율보다는 모든 요소에서 그 함양이 부족하다. 저희의 그 생각으로는 교수님들이 못 가르치셨다기보다는 실제 이제 교육 환경에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제 그 핵심 개발자의 전문성과 창의력 그리고 비즈니스 능력에 따라서 그 성과물의 품질 차이가 최대 28배까지 차이 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악순환 구조를 삼성경제연구소의 자료를 참고를 해서 도표에 포함을 시켰는데요. 대학 교육의 부실화에 따른 범용인재 배출, 그다음에 산업 경쟁력 약화, 개발자 처우 악화, 그거에 따른 우수 학생 전공 기피, 대학 교육의 부실화로 이루어지는 이런 악순환 구조가 고착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창의적 실무 능력을 배양을 하고 결국은 우수 학생을 유인을 해서 선순환 구조를 창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학 교육의 부실화를 기반으로 한 악순환 구조의 타파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 정부의 지원 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4.91%밖에 HRD 비중이 없습니다. 그래서 R&D 비중의 90.69%가 치중되고 있거든요. 이 미래창조과학부뿐만 아니고 전체 고등교육 재정 시스템을 분석을 해본 결과 R&D 지원에 1조 3,700억 원, 반면에 교육 지원에는 740억 원, 상당히 비균등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R&D에 치중된 대학 지원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사업 예산을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 실제적으로 연간 대학에는 156.5억 원, 그래서 대학원에는 1,456.8억 원으로 상당히 대학원에 편중되어서 지금 대학원이 90%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대학원에 편중되어서 운영되는 시스템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산학협력 부분에서는 실제적으로 많은 학교들이 산학협력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산학협력이 제대로 활성화돼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은 13.4%밖에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산학협력이 좀 더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리를 해드리면 전공 기피 현상 및 대학 교육의 부실화가 결국은 악순환 구조를 고착화시켰고 전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부재를 낳는 결과를 낳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그 파편화된 지원 사업들이 난립이 되면서 효과적인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이 어렵고 통합된 사업으로 얻어지는 시너지 효과가 전무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 차원이 아닌 각 소규모 사업단별 지원이 되면서 결국은 대학의 차별화 및 특성화가 어려울 뿐만 아니고 실무 중심이 아닌 연구 중심, 그리고 대학이 아닌 대학원 위주의 그 편중화된 역피라미드 구조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결 방안으로는 대학 차원의 지원 및 소프트웨어 육성 방안을 수립을 하고 총체적으로 체계화된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사업을 수립을 함으로써 기존에 있었던 파편화된 문제들을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학의 자율성과 특성을 최대한 보장을 함으로써 각 대학 간의 차별화를 유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부의 복잡하고 파편화된 기존 소프트웨어 관련 대학 지원 사업들을 단일 체계로 통합을 함으로써 사업별 장점들의 통합 수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시성과 유효성을 높인 그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의 목표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소프트웨어 창의 인재 육성 체계로 개편을 하려고 방안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우수 인재 양성 및 확보를 위한 결국은 선순환 구조를 창출을 해서 결국은 고급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그 사업 비전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밑에 이제 큰 5꼭지의 그 사업 비전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저희의 가장 큰 비전 중에 하나인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관련 대학 지원 사업 통합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 각 사업들이 분할되면서 가질 수 있는 디스어드밴티지를 통합을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킴으로써 대학이 조금 더 고급 교육을 할 수 있는 털을 마련해 주는 게 저희 목적이고요. 그리고 대학 간 차별화 및 선의 경쟁 구도를 확립을 함으로써 전체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양성을 하고 창의적 소프트웨어 융합 인력을 양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교양 교육을 확대를 해서 전공자들뿐만 아니고 비전공자들에게도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지금 임의적으로 그 CS 중심, 소프트웨어 융합 중심, 그래서 소프트웨어 교육 중심, 그래서 이 세 가지 트랙으로 구분을 해서 이 세 가지 트랙 구분하에 결국은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이라는 하나의 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재능 기부 소프트 동아리 활성화, ITRC,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 IT 멘토링, 소프트웨어 관련 인재 양성 사업을 하나의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사업으로서 통합을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안을 강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의 목적은 전교생 대상을 통한 소프트웨어 교육, 그리고 소프트웨어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통한 소프트웨어 교육의 고도화, 그리고 여기에 기존에 있었던 조선특화교육이라든지 항공특화교육 같은 여러 가지 융합산업을 모두 포괄시킬 수 있는 구조를 수립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안을 수립을 함으로써 그 각 대학, 교수, 그다음에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정책적 특성과 가치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 단일 대학의 다수 트랙의 중복 지원을 가능을 하게 하는 방안을 수립을 함으로써 타 대학과의 차별 지원이 가능하고요. 예를 들자면 실제적으로 그 A대학 같은 경우 소프트웨어 교양교육에 지원이 될 시 그 5억 원을 받고요. 이건 예시 금액입니다. 그리고 B대학 같은 경우 교양교육과 융합중심을 같이 받으면 10억. 그 다음에 C대학은 그 소프트웨어 교양교육, 융합중심, CS 중심 세 가지 모두 트랙에 지원을 받게 되면 15억. 그래서 상당히 큰 금액이죠. 그리고 총 8년의 지원을 함으로써 대학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도와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강구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는 시스템은 기존에 있었던 사업단이나 뭐 학과 이런 중심이 아니고 그 학교 차원의 제도 변경을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방안은 학과별로 하기는 상당히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총장님들의 그 강한 의지를 뒷받침하는 학교 차원의 제도 변경을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턴십, 해커톤, 데모데이 같은 여러 가지 실습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이에 추가적으로 산학협력을 유도를 함으로써 실제 학생들의 취업 방안 그리고 실무 경험 기회를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해서 그 대학의 특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을 해서 대학이 차별화시킬 수 있고 특성화시킬 수 있고 고급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수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습 위주의 교육을 통해서 그 현업과 교육의 간극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대학 같은 경우 그 기존에 있었던 거를 뭐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을 한다니까 우리 지원받으면 마음대로 해 이게 아니고 저희가 유도하는 방안은 선의 경쟁 구도를 확립을 통해서 전체 대학의 교육의 발전을 구도를 수립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존의 사업 수혜 대학들을 대상으로 4년마다 정기적인 중간평가를 시행을 한다면 지속적인 사업 성과를 검증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최종 사업 완료 후에는 사업평가를 통해서 추후 타 정부 관련 지원 사업 시 우수 대학 같은 경우는 가산점을 부여하고 성과 미비 대학 같은 경우는 감점을 부여해서 그 공평하고 투명한 사업관리 체계를 수립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평가 시에는 분야별로 우수 대학 선정을 해서 초기에 선정되었던 금액을 계속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차등 지원을 통해서 선의 경쟁 구도를 수립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제 그 저희가 많이 인터뷰를 해보니까 실습 위주의 수업이 상당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현실상.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실제적으로 실습 위주의 수업이 가능하도록 실습을 전담하는 조교 운영비를 이 사업에서 지원을 한다면 실습 위주의 교육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장비도 필요하죠. 그래서 수업 관련 장비를 지원을 함으로써 실습 위주의 수업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 참여 교수님들의 포상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실습 강화를 통해서 실제적인 소프트웨어 작성 능력을 고취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해커톤 혹은 데모데이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서 실질적인 그 코딩 학습 기회뿐만 아니고 산학협력을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그 우수 학생을 포상을 하고 상장을 수여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실질적인 보상을 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대학의 사업 전문가 풀 운영을 저희가 권유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풀이 제대로 운영이 된다면 학생들의 창업 관련 사업 지식 습득 기회가 확대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내용을 좀 보시면 교육 체계를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그려봤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전공자들에게는 CS 중심, 그리고 소프트웨어 비전공자들과 소프트웨어 전공자들을 모두 포함하는 소프트웨어 융합 중심 트랙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타전공 과목 같은 경우에는 그 소프트웨어 교양 교육, 그리고 이 계단식으로 표현이 된 게 그냥 표현이 된 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기계과하고 철학과가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양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전공자들에 따라서 차등적인 교양 교육을 한다면 정말 실질적인 소프트웨어 지식이 함유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계단식으로 표현을 했고요. 나중에는 지금 대학원까지 고려를 해서 확대를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 대학으로 저희가 범위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소프트웨어 융합 중심 석사, CS 석사, CS 박사, 그리고 소프트웨어 전문 대학원 같은 체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이루어 나간다면 소프트웨어 전공자와 소프트웨어 비전공자를 모두 포함하는 학교 전체적인 그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지원 트랙이라고 이제 임의적으로 명칭을 정했는데요. 지원 분야에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최소의 공통 요건은 그 소프트웨어 관련 과목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론과 실제를 접목하기 위해서 그 해커톤과 데모데이를 실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의 전국 규모의 해커톤 대회 출전을 장려를 하고 대통령 사장을 포상을 해서 실제적으로 학생의 참여를 유도를 하는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지원 방안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단순한 인턴십이 아니고 학생들이 실제 기업에 들어가서 실무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줌으로써 뭐 인턴십 기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기업체 평가를 바탕으로 특정 이수학점을 인정을 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수립을 한다면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진짜 실무에 가까운 인턴십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수 인재 확보 의지 같은 경우는 그 소프트웨어 우수 고등학생을 뽑을 때 입학 전형 시에 가산점을 좀 부여를 한다면 고등학교 때부터 우수 인재를 확보를 해서 결국은 선순환 구조가 창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소프트웨어 교양 교육, 그 비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한 부분은 아닌데요. 그 최소 한 학기 이상 졸업 프로젝트, 캡스톤 프로젝트를 필수화해서 실제적으로 전공자들에게 실무에서 프로젝트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S 중심,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요즘 얘기하는 이제 소프트웨어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교육들의 특성인데 그 학교 차원의 충실한 전공 교육을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프트웨어 전공 과목 이수학점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 관련되지 않은 분야의 부분들을 조금 줄이고 소프트웨어 관련 과목을 강화하는 방안을 좀 더 강구를 한다면 실제적으로 그 학교 차원의 충실한 전공 교육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컴퓨터 관련 커리큘럼의 고도화도 중요하지만 실제 이머징되고 있는 뭐 시큐어 코딩이라든지 코드 컴플릿 같은 추가적인 그 우수한 컴퓨터 관련 커리큘럼을 구성을 한다면 조금 더 소프트웨어 전공자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 참여를 장려를 활성화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분산 개발 참여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추가적으로 그 미국의 그 주요 CS 상위 랭킹 대학들 같은 경우 저희가 커리큘럼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 그 3학점의 프로그래밍 수업, 예를 들어서 자바 수업을 한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3-4시간의 실습 시간이 배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들어야 되는 거는 6시간인데 실제 이제 그 크레딧은 3크레딧 뭐 정도 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 프로그래밍 초기 단계에 많은 이제 실습이 필요한 단계에는 주요 기초 프로그래밍 과목들 같은 경우 1, 2학년 대상으로 그 추가 실습 시간을 의무화한다면 고급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양성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융합 중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CS 중심 대학 학생들 및 타 분야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특정 융합 분야에 집중된 그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뭐 금융 보안 전공이라든지 자동차 소프트웨어 전공, 에너지 및 뭐 자원 소프트웨어 전공 등 그리고 융합 소프트웨어 같은 과목도 실제 클래스에서 가르치기보다는 융합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실제 산학협력이든 아니면 실제 학생들끼리든 한번 해봄으로써 실습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구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 융합 우수 사례 시상 등을 통해서 고급 인력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도메인 지식하고 소프트웨어 지식의 창의적인 융합 방안을 수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교양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우수한 소프트웨어 교육 입문 강좌를 개설을 하고 교내 수강생 수 증가 노력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지원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원을 받고 싶은 학교에서는 연단위 수강생 목표치를 제시를 한다든지 이런 방안으로 성과평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적 사고를 배양하기 위해서 여기서도 실제적으로 단순히 컴퓨터 입문해가지고 어떤 대학은 엑셀 가르치고 이런 데도 있잖아요. 그런 교육을 한다기보다는 실습 위주의 교과 과정을 설계를 해서 체계적으로 한다면 효과성 있는 소프트웨어 입문 강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 강좌 확산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입문 강좌 강의를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최우수 강의 인센티브를 제공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으로 대학교 내 그 학생들뿐만 아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좀 고급적인 그 소프트웨어 지식들을 배포를 해주시면 좀 더 전국민적인 그 소프트웨어 교육 지식 수준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에 따른 상이한 소프트웨어 관계 정도를 고려를 해서 차등 소프트웨어 교육 제공 방안을 수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철학과하고 기계과를 대상으로 당연히 소프트웨어 교육의 비중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업 구분을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해봤거든요. 이거는 저희 미래창조과학부 대상으로 하는 사업만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 실제적으로 CS 중심, 소프트웨어 융합 중심, 소프트웨어 교양 교육 저희가 잡고 있는 세 가지 트랙이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저희 생각은 기존에 있었던 사업들을 이렇게 딱 끝내고 이러다기보다는 나중에 연차적으로 차츰차츰 기존에 있었던 사업들을 축소하고 아니면 없어지면 그 사업 지원 기간이 끝나면 새로운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사업의 하나의 큰 틀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지금 잡고 있는 대상 기관은 전국 대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교 대상으로 선시행 후 추후 대학원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를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CS 중심, 소프트웨어 융합 중심에서 보안, IoT, 빅데이터 등 고급 전문 인력을 양성을 위해서 이런 학부 과정과 연계해서 4학년 때 관련 분야 수업을 수강해서 석사 과정과 연계를 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좀 고려를 한다면 이 사업을 포괄해서 시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